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2025년 2분기 미국제 TLT 자산배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6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은 왼쪽에 보이는 코스의 달걀 모형,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고 각 기준금리 국면에서 과거에 매수하고 현재 유리한 자산은 익절하고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저가 매수하는 식으로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하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패시브 방식으로 금리 각 사이클 국면마다 적절한 자산의 비중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리밸런싱 한다든지 패시브하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금리 고점 A는 23년 8월이었고 이번 사이클에서 버블의 최고점 B는 24년 9월, 현재 경제위기 C는 프랙탈 분석상으로 25년 말로 예상하고 있고요. 증시 고점은 경제위기 C에서 한 달에서 두 달 먼저 일어날 수 있어요. 금리 인하기에서는 금리 고점에서 달러와 금 미국채가 저점 상태에 있고 경제위기 C에서는 달러 미국채 금이 고점으로 가기 때문에 A에서 C 구간 동안 먼저 오른 주식들의 비중에서 미국채 금 달러 등으로 비중을 리밸런싱을 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C에서 위험자산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인데 지난 사이클 때는 제가 TLT를 굉장히 잘 활용했고 코로나 경제위기 C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TLT가 대활약을 했는데 이번 금리 사이클은 크게 보면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금리 고점 A 주변에 있을 때부터 TLT의 비중을 늘리기보다 금과 달러의 비중을 늘렸잖아요. 특히 금의 비중을 많이 늘렸었죠. TLT를 대신해서 그렇게 한 상황이고 TLT는 과거 사이클에 있었던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현재까지 킵하면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만 한 상황이고 경제위기 시에서는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일 생각이에요.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 살펴보면 10년물 금리는 IF ETF에 해당되고요. 30년물 수익률은 TLT ETF에 해당되죠. 저는 미국채는 10년물과 30년물 두 가지로 하는데 30년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30년물의 움직임이 좀 더 위험자산 해지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 때는 국채 금리는 다 상승하고 있고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TLT의 수익률이 좋진 않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국채 금리가 여기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표기한 거거든요. 레이건 대통령 때 1970년에서 80년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때 10년 동안 국채 금리가 상승한 다음에 미국이 너무 강달러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율을 약달러로 만들었죠. 5개국을 초청해서 이때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급격하게 올리고 금리를 내리면서 버블 경제에 들어갔었고 버블이 터지게 됐죠. 플라자 합의 이후로 거의 1985년에서 대략 35년 이상 국채 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때는 채권의 정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채권 가격은 계속 우상향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코비드19 이후로 국채 금리가 전 고점을 이번 고점이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푸른색 하락 채널이 붉은색 상승 채널로 바뀐 상황이고 현재는 상승하다가 좀 쉬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먼저 금리 저점에 이른 다음에 금리 저점에서 금리 인상기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수 있겠죠. 이런 전후관계 순서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10년물 기준으로는 현재 2025년에서 6년 초 기준으로 대략 3.6에서 6.0%의 범위를 가지는 상승 밴드 안에서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4%대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때쯤엔 좀 더 내려갈 수가 있고 최하단은 3.6%가 되겠다. 나중에 금리 인하기가 끝나고 금리 저점, 금리 인상기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전고점을 높일 수 있다. 이게 기본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제 30년물 수익률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사이클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채널이 있었고 코비드19 이후에 우상향 채널로 바뀌었고요. 현재는 중간 정도 4%대에 있지만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 보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은 저점으로 가는 시기예요. 고점으로 가는 시기가 아니라 B에서 C 금리 인하기이고 아직까지 D 금리 저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준도 지금 발표할 때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근데 좀 더 미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게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발
증발하면서 금리를 더 높게 인상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 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과 일본, 한국, 미국과 주요 무역 거래국들이 환율 합의를 해서 강달러를 진정시키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 무역 합의 같은 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 관세를 올린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요소들이 이번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 같은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난다. 2025년에서 6년 사이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사이클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고점을 높일 수 있다. 내려왔을 때도 저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최근 저점에서 비슷하거나 크게 낮아지진 않을 수 있는 거죠. 2025년 2분기 TLT 사이클 분석. 제가 TLT는 23년도에서 A 주변에서 크게 하락했을 때 있죠. 저점에서 바닥부터 알려드렸고 어디까지 반등하는지까지 알려드렸고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B에서의 중간 고점까지도 다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TLT는 A 주변 2023년서부터 계속 분석해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 주요 부근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이번에도 분석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됐더라고요. 공개 영상에서는.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전략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고 지난 분석에서 알려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업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2월 12일 영상에 올려놨던 대로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TLT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매매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위험 자산의 해지 자산으로서 보험 역할로 소량만 자산 배분의 패시브 투자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저도 패시브 투자에서는 TLT 이용하지만 액티브로 운영하는 자산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TLT를 뭐 따로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요번에는 패시브 자금만 TLT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TLT를 지금 저점이니까 나중에 고점에 팔아야지 하고서 매매하는 것보다 보험의 역할로만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게 패시브 자산 배분에서의 TLT의 역할이에요. 오른쪽에는 TLT의 주봉 차트 그렸고요. TLT의 큰 흐름은 A 주변에서는 저점이라는 거예요. 금리 고점에서는. TLT 여기 보면 저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저점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었죠.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도. 그때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때 당시 아마 1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인가 꽤 많이 터졌었거든요. TLT가 이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랐는데 B에서는 중간 고점에 이른다 했죠. 그래서 B에서는 100이불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탐색하는데 바닥을 탐색하는 기간이 위험 자산이 상승하는 기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24년 10월에 TLT가 B에서 중간 고점 찍고 위험 자산이 25년 1월까지 올랐잖아요. 오르는 동안 TLT가 하락한 거 보이죠? 근데 중간에 사건이 있었죠.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글로벌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까지 펼치면서 위험 자산이 폭락을 했었죠. 4월에. 그러면서 TLT가 조금 반등했지만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위험 자산이 지금 현재는 상승 사이클 안에 있어요. B에서 C 구간에는 위험 자산이 마지막으로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TLT는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데 전고점이 93불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기는 증시가 고점이 되는 시기랑 어쨌든 TLT는 B 이후에 하락한다고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 삼각형 하락세기 폴링 웨지라고 하는데 이 웨지 모양을 거치면서 하방을 이탈하다가 다시 한번 반전해서 올라왔어요. 요때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때가 2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TLT에 목표 가격 정해드렸어요. 처음에는 90불까지 반등한다. 왜냐면 하락추의 저항선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로 93불을 알려드렸어요. 93불은 여기 보이는 추세선이 TLT의 장기 매물대예요. 가장 매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93에서 94불. 이때는 한번 저항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험 자산이 고점일 때 TLT가 93불에 이르고 마지막 경제위기 C 구간에는 최종 고점에 이른다. 이게 B에서의 고점과 일치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2월 달부터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90불까지의 반등, 93불까지의 반등 모두 일어났고 지금 위험 자산이 4월 달에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TLT가 조정 왔죠. 이제 마지막 저점을 찾는 구간이에요. 푸른색 점선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고 최근에 TLT 85불에서 거래량이 폭증했었거든요. 또 저점을 확인한 모양이 나왔고 지금 단기 하락 추세선도 살짝 올라온 상황이에요. 저점은 확인됐다고 보여요. TLT가 서서히 반등을 할 건데 반등해서 4월달 고점인 93불에서 94불까지 이르게 될 시기는 증시가 고점이 되는 시기가 일치할 거고 제가 SPX나 BTC 분석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유동성의 상승을 후행하고 있죠. 위험 자산들이. 그래서 지금 글로벌 M2의 흐름을 보면
7월, 8월까지는 반등과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다 알려드렸죠. 각 영상들에서. 그때쯤에는 TLT가 4월 고점에 이르는 거예요. 93에서 94불. 그리고 나서 위험자산은 조정을 받겠죠. 경제이익시 근처에서. 그때는 TLT가 다시 고점을 높여가면서 최종 고점까지 이르는 거고, 최종 고점은 100에서 101불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원래는 TLT가 지난 사이클 같으면 붉은색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점점 우상향하면서 고점을 많이 높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 보이죠? 크게 보면 우하향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라 미국채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TLT는 우하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이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힘이죠. 단기적인 사이클인 금리 사이클이 눌렸다고 보면 돼요. 보라색 ABC 상승 채널이 상승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거의 옆으로 기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상승의 힘이 약했다, 이번 사이클 때는. TLT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냐라는 거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 추세 채널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 적극적인 해지는 금과 달러 현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건 23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리 인하기 사이클과 금리 인상기 사이클의 차이를 모르고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TLT 분석도 이렇게 분기별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TLT 흐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분석해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TLT 분석은 주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